자,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 시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제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건축 허가 절차죠. 그렇죠? 건축 허가 절차.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 건축 허가 절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이게 뭐가 있냐 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요. 그렇죠? 건축법상에 전제됐을 때는 연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연도. 건축법에서 연도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이 연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1년짜리가 나오고요. 2년짜리가 나오고, 그리고 3년짜리가 나오고, 5년짜리가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죠? 4개밖에 안 나와요. 4개 나오는데, 자, 이 연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1년짜리라는 연도를 보려면요, 여기는 바로 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신고 연장이에요. 자, 이런 거 다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그렇죠? 1년짜리는 신고나 연장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1년이다. 그러니까 신고라는 두 글자, 연장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면 1년. 자, 3년짜리는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가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3년입니다. 있죠? 자, 그러면 가설, 연장, 가설, 신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 연장은 1년이라고 그랬는데 가설은 또 3년이잖아. 그럼 이게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큰 걸로 가면 돼요. 큰 걸로. 그러니까 가설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3년. 가설 연장이 나오든 가설 신고가 나오든 무조건 3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설은 3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5년짜리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데 5년짜리가 특별한 경우가 5년짜리예요. 그러면 2년은 다 뭐냐? 나머지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2년.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럼 2년이에요. 연도를 물어봤는데 머릿속에 뭐가 확 오질 않아? 그럼 2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먼저 주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건축 절차 문장인데요. 우리가 346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전결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결정이 나왔는데, 자, 한번 책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신청에 이렇게 나왔네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밑줄 볼까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마디 이 소리죠. 내가 지금 나이트클럽 하나를 짓고 싶은데, 근데 땅을 하나 샀어. 그리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나 여기다 나이트클럽 지어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럼 나는 땅을 괜히 샀잖아. 안 사도 될 땅을 산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미리 와서 물어봐라. 그러면 미리 와서 나 여기다 나이트클럽 만들어도 돼? 라고 물었을 때 이거 허가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땅 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사전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결정은 대지 구입 후에 건축 허가가 안 되면 무의미하므로 건축 허가가 되는지를 미리 행정청에 물어보고 행정청이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는 허가의 문제예요. 신고가 아니라 허가 문제. 그러니까 허가가 된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허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전 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전 결정이 됐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 다음 절차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과 관련돼서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는 거 꼭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이 기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연도입니다. 아, 맞다. 연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그런데 3년이 나오면은 가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가설이 없네? 그러면 이건 3년 아니네? 틀린 거야. 그럼 몇 년일까? 그죠? 생각이 안 나네? 머릿속에 뭐가 없네? 그럼 몇 년이라 그랬어? 2년. 신고도 없잖아. 연장도 없잖아. 특별도 없잖아. 모르면 그냥 2년.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답은 2년.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찾아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렇죠?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팍팍 될까? 나중에 하다 보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허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우리는 보통 허가, 신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허가라는 말 자체하고 신고라는 말 자체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허가 그러면은 뭔가 하기 전에 하는 겁니까? 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기 전에 하는 게 허가죠. 자, 그러면 신고는 하기 전에 하는 겁니까? 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신고. 그렇지. 하고 나서 하는 게 신고죠. 그러면 하기 전에 하는 것을 허가, 하고 나서 하는 것을 신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자, 그럼 과연 우리 공법도 똑같은 상식이 통할 것인가? 이걸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요. 자,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국가가 법으로 제한한 경우 자격 완성으로 제한을 풀어달라고 행정청에 요구하는 거. 원래는 할 수 있는데 금지시켰어. 그래서 다시 해제시켜줘. 그러면 금지시킨 걸 해제시킨다 그랬죠? 자, 이걸 뭐라 그랬어요? 허가. 그죠? 허가. 자, 이건 공적 사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 문제가 안 생기고 허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은 인가가 아니라 허가.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신고는 경미한 경우 행정청이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와 관련된 걸 한번 잠깐 보죠.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55페이지에 거기 문장 보시면 건축 신고 대상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그라미, 미리.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 구청장이 나와 있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나올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구청장이 없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온다 그랬죠. 자, 신고를 하면, 그렇죠?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건축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될 것이 미리, 그렇죠? 미리입니다. 자, 미리. 그러면 지금 문장 자체에서 우리가 허가는 하기 전에 하는 게 허가라고 그랬고, 신고는 하고 나서 하는 게 신고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깨진 거야. 우리 공법에서 말하는 신고는 똑같이 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도 하기 전에 하는 거고 신고도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단 신고는 경미한 경우니까 그냥 신고만 하면 허가를 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겠다. 추정이 아니에요. 간주하겠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공법은 추정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민법은 추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공법은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법은 무조건 간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주는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아예 쓸 필요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 쓰지 않고 간주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뭐뭐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신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항상 우리는 뭔가 사업이라는데요. 건축 절차 내에서는요.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시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뭐 하겠어요?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을 봐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끝을 보는데 진행 단계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시작 단계와 두 번째 끝 단계 요것만 공부할 줄 알면 돼요. 그죠? 우리는 뭐 건축 기사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을 잘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그리고 끝을 낼 때는 어떻게 끝을 내줘야 되느냐? 입주를 하려면은 그냥은 입주할 수 없잖아. 허락을 받고 입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과 끝 여부만 잘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사용 승인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사용 승인이 바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나 신고가 시작 단계예요. 그리고 사용 승인 단계가 끝인데 자,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사용 승인이 나와 있죠. 건축주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일단 완료가 되면 그죠? 완료가 되면 이때는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그죠?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면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돼요. 근데 사용 승인서는 며칠 이내 교부를 해 줘야 되느냐 봤더니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일. 동그라미 쳐 보세요. 7일.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용 승인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교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근데 보통 지금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그렇죠. 떨리죠.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황이 떨리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그러면 행운을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행운의 숫자 7. 그래서 우리 공법은 이렇게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그럴 경우에 숫자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7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사용 승인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사용 승인서를 안 받으면 그죠? 사용 승인을 못 받으면 입주를 할 수 없냐? 없죠. 그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입주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게 364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건축물의 사용 나와 있죠.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의 첫 번째 단어에 보시면은요.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 7일 이내에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교부를 안 해줬어. 그러면 무소식이 희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입주를 해서는 안 돼. 상황 보니까 입주를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입주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지. 근데 입주를 해도 돼. 그런데 깜빡 잊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은 깜빡 잊어먹고 안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일은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은 큰일 나니까. 자,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그렇죠? 임시 사용 승인. 자, 임시 사용 승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건축물의 입주 상태는 완료되었으나, 그러니까 건축물은 문제될 게 없어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건축물의 주변의 조경시설 등 미완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사용 승인이 아닌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조경시설에 50그루 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근데 25그루는 심었어. 근데 나머지 25그루는 안 심었어. 그러면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 미완성됐다는 거야. 근데 집은 잘 지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25그루를 나중에 심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사용 승인을 해주면 25그루 나무는 절대 심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법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사용 승인을 해줘버리면은 애들이 배신하니까, 그죠? 내가 바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안 해주고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건물만 일단 쓸 수 있게끔 하되 그 건물을 온전하게 뭐 팔아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 그래 나중에 25그루 나무를 심으면 그때 사용 승인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용을 해준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방식도 있고 교부받지 않았을 때 7일 이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사용 승인서를 받지 못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요 문장에서 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면 이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과 끝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죠? 자, 매도 청구 한번 볼까요? 매도 청구. 매도 청구하고 매수 청구는 좀 다르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매수 청구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지가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실효되다 보니까 결국은 10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매수 청구라는 제도를 적용시켰죠. 자, 그런데 매수 청구는 파는 사람이 갑이라겠습니까? 을이라 그랬습니까? 을이라 그랬잖아. 사는 사람이 갑이야. 그래서 싼 걸로 간다 그랬지. 자, 근데 매도 청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35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350페이지 거기 매도 청구라는 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349페이지를 한번 먼저 봐볼까요? 자, 349페이지 보시면은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해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줬을 때 그러면 그 땅이 확보가 되지 않는 100%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땅이 확보가 안 돼 버리면 허가해 준 것은 무의미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식은요, 땅을 100% 확보를 해 오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00% 땅을 확보를 해 와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100% 확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쵸?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
100% 확보를 안 하더라도 요 정도는 확보해 와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공이 도와줄게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 기준이 얼마냐 하고 봤더니 바로 35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에가 동그라미 2번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80%. 그렇죠? 그러니까 80%를 확보를 하면 그죠? 80%를 확보를 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80%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 80% 확보가 되면 나머지 20%가 남을 거고 그 20%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게.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야, 너 나가. 갑자기 와서 내가 내 땅에서 집 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나가라 그래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나가라 그래. 돈 줄 테니까 나가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이거 내 건데. 그죠? 내가 뭐 전세 살고 이것도 아니고 내 건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나가라 그래 봐. 얼마나 황당하겠어. 자,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바로 80%가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20%가 버티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버틸 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 그 매도 청구가 개발에 관심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땅과 건물을 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대신 그 땅은 현재 시가로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때는 파는 사람이 갑이거든. 사는 사람이 을이잖아. 그래서 비싼 걸로 갑니다. 땅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공시가하고 시가하고 보면 당연히 시가가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가로 가는 거예요. 시가로. 근데 시가는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월 이상 합의 본다? 3개월 이상 합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설 건축물이 나왔네요. 우리가 진짜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인데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언제든지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가설 건축물이라고 그래. 근데 내가 내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다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차 타다가 좀 지겨워. 그럼 금방금방 차를 바꾼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꾸니까 집도 마찬가지로 금방금방 바꾸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을 만든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바꿔. 자, 이런 사람은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 건축물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허허 벌판에 주차시설이나 이렇게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를 막아줬어요. 막더니 여기에가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프랜카드가 붙어요. 우리 사장님 미쳤어요.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아니면 창고 대방출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이런 게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가설 건축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땅을 하나 사놨어. 근데 아직 돈이 없어. 집을 지을 돈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 자체만 사고 집은 못 짓고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 한 번씩 그 땅 보러 가요? 안 가요? 그렇죠. 가지. 가서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쓰레기도 버리고 있고 여기다 주차시켜 놓고 있고 그러면은 그걸 봐요? 못 봐요? 그래, 못 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막어, 안 막어? 돈 없어도 막어. 그러니까 그동안 안 막았다는 소리는 이 땅이 공과 관련된 땅이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공과 관련된 땅이었으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그러니까 공사업이 진행되는 곳들, 이런 곳들이 바로 가설 건축물 대상 지역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지역들이 사업을 아직 안 해.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자, 일단 필요할 때 지금 여기다 제가 가설 건축물 좀 짓고 있다가 거기에서 뭔가 장사 좀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사업 시작하면 언제든지 원상 회복시켜 드릴게요 라고 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설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는 막 10층, 20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몇 층 이하냐? 3층 이하예요. 그죠? 임시로 설치해서 언제든지 철거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게 나왔네? 그럼 이 가설이 나오면은 우리가 연도가 나오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3년. 그렇죠? 그래서 가설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연도가 나오면은 3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자,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원상 회복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야 돼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면은 그건 가설 건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감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리? 감리?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감리라는 말 자체에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마감재만 볼 수 있죠. 그렇죠? 겉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 항상 처벌 대상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감리입니다. 감리라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사람. 그래서 부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하게 봐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감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을 법이나 규정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안전성 등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렇죠. 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리는 몇 번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거 뭐 틀렸다고 해서 뭐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감리 정도까지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감리가 이런 건가 보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될 건데요. 자, 그러면 3층 이하의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한은 2년이다. 자, 금방 눈에 보이죠? 가설 나오면은 몇 년? 그렇죠. 3년. 그죠? 가설 나오면 3년. 자, 안전관리 예치금 나왔네요.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말 자체 보면요. 여기 잘 보세요. 안전관리 예치금 나와 있습니다. 예치금. 자, 그럼 이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돈은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받는 돈입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받는 돈입니까? 그렇죠. 미리 받는 돈. 그 미리 받는 돈은 우리가 다른 뜻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증금. 자, 보증금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받는다?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받는다?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그 믿을 수 있는 애들한테는 받지 않는다. 그럼 국가 똘마니한테는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자,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의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 1%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 나와 있죠? 똘마니한테는 받지 않는다. 공사 중에 안전패스나 공사 중단 또는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미관이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걸 대비하여 보증적
역할을 위해 돈을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리 받아두는 것.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요 1%, 10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숫자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사장에 가보시면은요, 안전 땡땡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안전 제1. 그죠? 안전 제1. 그렇잖아요. 안전 제1. 그러니까 안전 나오면은 숫자 몇이 나오는 거예요? 1. 아시겠죠? 안전 제1. 그래서 안전 제1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4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421페이지에 찾으셨죠? 자, 이행강제금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행강제금 의 한번 읽어볼게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행강제금은 미리 받는 돈입니까? 잘못을 한 후에 받는 돈입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그러니까 잘못하기 전에 문제입니까? 잘못한 후에 문제입니까? 그렇죠. 잘못한 후에 문제지.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은 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금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죠? 이건 잘못했을 때 받는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요걸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허가권자는 지방공사에게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가 나와 있는데 누굽니까?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똘마니고, 똘마니는 예치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똘마니는 예치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찾아주느냐 못 찾느냐, 요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이 문장을 찾아주느냐 못 찾냐, 요 문제가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결국은 안전관리 예치금의 형태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축 절차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쉬었다가 바로 건축과 관련된 구조의 형태로서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대지고, 그 대지와 관련된 것에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성 문제,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